안녕하세요. 주식창고입니다. 오늘은 3월 14일 일요일이고요. 다음 주 일정 재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일요일 밤입니다. 그래서 정부 부처 일정이랑 보도계획 같은 것들 나왔는데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은 없었고 그러니까 일정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. 뭐 다양한 크고 작은 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고 뭐 종목과의 연계성을 찾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억지스러운 것들은 좀 빼고 의미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국무장관,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는 17일 날 오지만 이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 때문에 일본 방문하는 내일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기 전에 일본하고도 지금 얘기를 할 거니까 그게 우리나라랑 관련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. 그래서 쭉 뭐 내용들 업데이트된 것들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추가된 거를 보니까,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추가한 거죠. 내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고, 한일 관계는 직접 중재를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을 들렸다 오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정도를 전달할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야, 일본이 뭐 이렇게 한데 뭐 이런 정도 우리한테 얘기해 줄 것 같고, 뭐 우리한테서 야 일본하고 좀 잘해봐 이렇게는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. 예, 자제한다고 했으니까.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 개선, 뭐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일본 기업들, 일본 기업이나 일본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혹시나 몰라서 뽑아봤는데 요거는 그거에 따른 움직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한미 관계,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, 뭐 지역 글로벌 협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하고, 일단 방한 두 번째 날인 18일에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 블링컨 오스틴 장관이 정의용 소속 장관하고 나란히 참석하고, 자 그다음에 여기서 쿼드 플러스, 쿼드라고 우리 4개국 있었잖아요. 4개국 협의체 있었는데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한국 입장을 확인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. 이게 지금 애매하죠.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참가하는 순간 이제 중국하고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참 문제가 좀.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쿼드 플러스 안 해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. 조금이라도 뭐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돌려보낼 거란 말이죠. 이들도 어쨌든 소득 있게 돌아가야 되니까. 제가 보기엔 약간 쿼드 플러스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게 뭐 한미 관계 뭐 다 좋지만 중국 압박도 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주들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냥 가볍게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. 제 생각입니다. 예. 그래서 어쨌든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참 애매하죠. 예, 예전에 사드 때처럼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. 미중 사이에서. 그리고 일단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조언을 확실하게 포함시킬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, 야 대북에 대해서 한국 니네 생각은 어때? 일본 니네는 어때? 이런 식일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좀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이제 좀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, 그래서 방산주보다는 대북주 쪽이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.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달에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또 시도를 했대요.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정권 교체될 때마다 도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현안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야 일단 나중에 니네하고 대화할 테니까 일단 좀 기다려봐. 도발하지 말고 예전 같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. 니네랑 곧 얘기할게. 이렇게 아마 했을 거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걸 보니까 북한이 또 이거 축포를 한번 쏴줄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, 축포라는 말은 좀 반어법인 거죠. 그래서 음,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방산이냐 대북이냐. 그래서 일단은 일정이 좀 길잖아요. 우리나라는 17, 18일이니까 대북 관련해서는 고즈음에서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?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그 미국 국방장관 오면 연합훈련 참석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, 북한도 지금
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이 사람들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도 또 중국하고도 또 북한하고도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서 좀 나름 의미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돼 있고, 제가 이제 목표는 중국이겠죠. 중국 관련한 종목들, 한미일 삼각공조 그러면 이제 중국이 목표일 테니까 히토류, 그다음에 이제 대북주들, 혹시 몰라서 이제 방산주들, 이 또 위에서 북한에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방산주들, 이거는 약간 의미 없진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일본 기업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요걸 제가 놓쳤더라고요. BTS 그래미 시상식이 그쪽 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 뭐 이렇게 될 것 같고,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고요. BTS가. 그래서 본 시상식에 앞서서 이 4시 정도에 그래미 어워드 프리미어 세리머니 때 아마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 9시에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이미 그 BTS 수상 여부가 밝혀진 상황이라 빅히트의 움직임이, 글쎄요, 이거를 재료 소멸로, 이 정도면 소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그리고 또 이게 기대감 때문에 조금 움직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어쨌든 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10%, 8% 움직였고, 시초에 한번 쭉 뿜어주고 뭐 밀릴지 뭐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상을 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저도 그쪽은 뭐 워낙 이쪽은 잘 몰라서. BTS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재료 소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알 수 없죠. 세력맘이니까. 근데 이 빅히트는 워낙 커서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을 사이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또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. 근데 이제 반면 그 미나리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밤 9시 반 정도에 이 노미네이션 여부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, 미나리 같은 경우는 후보 발표가 돼서 후보가 되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. 만약에 여기서 후보가 안 되는 순간 뭐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, 혹시라도 후보가 되는 순간 아카데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. 그 일정까지. 근데 예전에 기생충 때 그 바른손 얘네들이 사연상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. 아카데미 때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기생충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카데미 상 받고 그때 사연상 가고 그랬으니까 얘도 뭔가 있겠지, 이런 시장의 기대치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얘는 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그 재료 소멸일까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요거는 일단 그래미 수상되면 당장은 뭐 물론 뭐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은 당장은 요거 보고 달려온 것들은 조금 소멸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알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거 SM 라이프 디자인 정도 내일 흐름 보고 뭐 단타를 치든지 그런 생각 조금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내일 3시에 산자부 장관께서 소재 분야 디지털 전환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. 참고만 하시고요. 자, 네오이뮨텍 경쟁률, 청약 경쟁률이 665.65대 1, 꽤 높은 편이죠. 공모가는 6,400원,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보다 훨씬 높은 7,500원이 됐어요. 그래서 공모 금액이 1,125원이 됐습니다. 이것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것 중에,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상당한 규모입니다.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내일 화요일날 내일 모레 상장이니까 그래서 내일 정도에는 조금 움직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, 왜냐면 글쎄요. 봐야 될 것 같고요. 요거 말씀 안 드렸네. 자,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내일 있습니다. 내일 오후 1시 유럽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저녁 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 이제 예전에 테슬라 배터리데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런 개념인 것 같고, 폭스바겐이 이제 천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
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이런 데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폭스바겐을 꼽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 뭐 우리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큰 이슈를 던지면 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그 전에 움직이지 않을까.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납품업체로 선정됐고 이 적외선 센서 납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요. 대성 파인텍 뭐 잘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2차 벤더고 이런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 사업이 약간 좀 애매해져서 그 배터리 관련 종목은 뺐습니다. 예, 뺐고 일단 트레인하고 대성 파인텍 정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미 이게 올랐어요. 예, 그죠? 대성 파인텍은 뭐 마그나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고 약간 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이 열릴 때 말고 장이 아마 끝난 다음에 얘기가 좀 있을 거라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미리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될지 27%나 올랐네요. 11일 날에. 얘는 그림이 딱 거래량도 이제 확 올려가지고 어쨌든 이날은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마그나 애플카가 이제 마그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가 나온 것 같고요. 일단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월요일 날 유럽 시간으로 1시에 있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이런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. FOMC 회의 있고요. 중요한 일정입니다.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큰 의미 없어졌다 말씀드렸고 삼전 주총 있고 자동차 반도체 MOU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협회 반도체 협회죠. 그래서 협력 MOU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반도체가 갑입니다.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3번으로 해놨어요. 이거는 뭐 그리고 다음 주에 무시무시한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있습니다.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됐고요. 얘네들이 미리 애매하게 지금 움직여가지고 그쵸 확 내려와서 이 바닥권에서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하셨을 것 같고 SK 디스커버리가 그 전에 이제 먼저 14%까지 움직였다가 금요일 날 5% 정도까지 올라갔고 자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겠죠. 그래서 너무 쫓아가는 것보다는 뭐 저는 어쨌든 많이 눌려주면 살까 뭐 그냥 그러고 있어요. 해성 TPC 수혜측 마감이 있습니다. 물론 공모 금액이 이제 굉장히 적죠. 100억 정도라 수혜측 마감 결과 수혜측보다 이제 공모 청약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죠. 어쨌든 공모가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TPC 글로벌이 8%나 금리를 움직였습니다. 이게 벌써부터 시동을 거는 건지 이거 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올라갈 때는 안 쫓아가고 잠잠할 때 아주 소량씩 이렇게 사는 편이라 일단은 이때가 수혜측이고 이때가 청약 마감입니다. 청약 마감이 이제 23일이니까 22일 날이 이제 청약 시작이에요.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미중 고위급 회담 말씀드렸고 서울시장 삐걱삐걱 거리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약간 좀 약간 바람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양화 산업이나 진양화학이 안랩이나 써니전자보다는 지금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게임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. 문체부 장관. 관심이 좀 없고 부정적이신 분이래요. 게임에 관련해서.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해성 TPC 말씀드렸고 게임빌 카스고 출시 라이프 시멘틱스 상장인데 공모가 상단 밴드로 공모가 확정됐고 청약 경쟁률이 1774.57대 1. 그래서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상장 있고요. 공모가 역시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이 됐어요. 요새는 다 이제 공모를 한다 그러면 다 확 몰려가지고 돈들이 자 제노코는
33,000원이 밴드 상단인데 36,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공모 금액이 176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15, 16일 날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. 15, 16일 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모센스 우리 기다리고 있죠. 수혜 측입니다. 이것도 해성 TPC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. 요건 해성 TPC보다 조금 뒤에 있으니까 아직은 시동이 안 걸렸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하락 추세 때 있어가지고 조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. 코인베이스 상장 핫하죠. 키네마스터 핫합니다. 역시 그린 리모델링은 아예 얘기가 없어요. 지금 LH가 그린 리모델링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. 지금 거기 정신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얘기가 계속 없는 것 같고, 아이오닉은 예정대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뒤에 일정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,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일정이 조금 많고 그 외에도 짜잘한 일정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이거 뭐 관련이 있겠어?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생각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일단 내일은 이 정도 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, 혹시 화요일, 수요일 조금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찍을 거니까 생각보다 이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월요일 날 이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리뷰 가지고 월요일 날 밤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